비가 서울의 좁은 골목을 적시던 그날, 젊은 소년 민준이 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진 채로 흘러나왔다. 물 좀 주세요. 문이 삐거덕 열리자, 안에서 나온 중년 남자 태호의 시선이 민준의 눈동자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5해 전, 차가운 비 속에서 영원히 눈을 감은 아들 준호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태호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통증이 스쳤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더 열어젖혔다. 태호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준호는 20살에 세상을 떠났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채 세상의 시선 속에서 숨을 헐떡이던 아들. 준호의 비밀, 그 사랑의 방향이 다른 쪽을 향했다는 사실은 태호에게 끝없는 후회로 남아 있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한 후 이 오래된 한옥집으로 들어와 홀로 지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의 등불이 준호의 빈자리를 상기시켰다. 그런데 지금 이 비에 젖은 소년의 눈빛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더러워. 저적군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안은 따뜻한 난로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공기 중에 커피와 오래된 책 냄새가 스며들었다. 민준은 22살,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도망치듯 살아가는 청년이었다. 그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가족의 압박과 사회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손이 멈춰 있었다. 그의 사랑은 늘 숨겨진 것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동급생 현우와의 짧은 만남은 악몽으로 끝났다. 현우의 가족이 알게 된 후, 그는 학교를 떠났고, 민준은 홀로 상처를 안고 살았다. 최근, 민준의 직장 상사가 그의 특이한 태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너, 이상한 소문이 도네. 조심해. 그 말 한마디에 민준은 모든 것을 버리고 거리로 나왔다. 비가 내리던 그날, 그는 우연히 이 골목으로 흘러들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이 그를 문 앞에 세웠다. 태호는 민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이름이 뭐지? 민준입니다. 소년의 대답은 작았지만 눈빛은 맑았다. 태호는 그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준호도 이렇게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던 때가 있었다. 준호라고. 내 아들이었지. 내 나이쯤 됐을 텐데. 태호의 말에 민준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다. 그는 태호의 슬픔을 직감했다. 집안의 사진 액자들, 준호의 미소가 담긴 사진들이 그 증거였다. 아, 유감이네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유감은 나한테. 제대로 안 지켜줬으니까. 그 말은 무거웠다. 민준은 문득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민준은 태호의 집을 자주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물 한 잔을 핑계로, 나중에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태호는 민준에게 준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준호는 그림을 좋아했어. 내처럼. 하지만 세상이 그를 용납하지 않았지. 태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스며들었다. 그는 준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늦게 알았고, 그 후회로 아들을 잃었다. 준호의 죽음은 자살로 공식 기록되었지만 태호는 알았다. 사회의 압박, 가족의 무관심이 그를 몰아넣었다. 민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처를 보았다. 저도. 비슷한데요. 민준의 고백은 조용했다. 태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 지었다. 그럼 더 이야기 나눠보자. 이 집은 네가 올 수 있는 곳이야.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깊어졌다. 태호는 민준에게 미술 도구를 사주었고, 민준은 한옥마당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붓질 사이로 민준의 감정이 흘러나왔다. 태호는 그 그림을 보며 준호를 떠올렸다.
하지만 점점 민준 자체를 보게 되었다. 민준의 미소, 그의 부드러운 말투, 그 눈빛. 태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은 50줄의 남자, 상실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 그런데 왜 이 소년의 존재가 가슴을 울리는가? 태호 씨, 왜 그렇게 보세요? 민준이 웃으며 물었다. 태호는 대답 대신 따뜻한 차를 더 따랐다. 한편 민준의 과거가 그를 쫓아왔다. 현우가 서울로 돌아온 소식을 들었다. 현우는 이제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어 옛 친구들을 모으는 파티를 열었다. 민준은 초대를 받았지만 가기 싫었다. 다시 상처받을 텐데, 하지만 태호가 말했다. 가봐. 피하지 마. 그게 치유의 시작이야. 태호의 조언은 민준을 움직였다. 파티장에서 현우와 마주친 순간 민준의 세상이 흔들렸다. 현우의 눈빛은 여전했다. 민준아, 미안해. 그때 내가 약했어. 현우의 고백은 예상치 못했다. 그는 가족의 압박을 이겨내고 이제 자신의 사랑을 인정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다. 현우와의 재회는 달콤쌉싸름했지만 태호의 얼굴이 스쳤다. 그 재회 후 민준은 태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현우 오빠가 다시 만나자고 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태호는 침묵했다. 그의 가슴이 아팠다. 민준의 사랑이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은 기쁨이자 두려움이었다. 태호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감정을 느꼈지만 사회의 벽에 부딪혀 포기했다.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솔직해져. 태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희미했지만 그 순간은 밝았다. 충돌은 갑자기 왔다. 태호의 옛 친구, 준호의 삼촌인 영철의 집을 방문했다. 영철은 보수적인 사업가로 준호의 죽음을 가족의 치욕으로 여겼다. 그는 민준을 보고 의심했다. 이 녀석이 뭐야? 또 이상한 놈 데려왔어. 경철의 말은 날카로웠다. 태호는 맞섰다. 민준이는 내 가족이야. 내가 준호를 버린 것처럼 나도 내 편견을 버릴 거야. 다툼은 격렬했다. 영철은 떠나며 내 인생 망칠 테다라고 위협했다. 민준은 죄책감을 느꼈다. 태호 씨 때문에. 미안해요. 하지만 태호는 안아주었다. 아니, 이게 시작이야. 우리 함께 싸워보자. 민준의 가족도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그녀는 민준의 문제를 알았고 정상적으로 살아. 결혼해 오라고 압박했다.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의 충격은 컸다. 하지만 태호가 나섰다. 민준이를 사랑하세요. 그는 소중한 아이예요. 어머니는 태호의 눈빛에서 준호를 보았다. 당신. 준호 아저씨, 구연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어머니는 과거, 준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 이해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준과 태호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홍대 거리에서 갤비드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민준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한 친구의 말에 민준은 힘을 얻었다. 태호도 변했다. 그는 준호를 기리는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민준의 그림이 줄을 이루었다.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영철도 왔다. 화해를 청하기 위해. 미안해, 형제.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고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우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민준에게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준은 갈등했다. 현우는 젊고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 태호는 나이 차이와 상실의 무게를 느꼈다. 민준아,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태호의 말은 아팠다. 민준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그는 현우를 만났다. 오빠, 고마워. 하지만 제 사랑은 태호 씨예요. 현우는 이해했다. 행복해, 민준아. 클라이맥스는 겨울 끝, 남산타워에서 왔다. 태호가 민준을 불렀다. 준호의 눈빛을 내게서 봤을 때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내 눈빛이 내 삶을 밝혀. 태호의 고백은 떨렸다. 민준은 안겼다. 저도. 사랑해요. 태호 씨. 그 순간 불꽃놀이가 터졌다. 서울의 밤이 그들의 사랑을 축하했다. 이후 그들은 함께 살았다. 민준의 어머니는 받아들였고 영철은 변했다. 전시회는 성공했고 민준의 그림은 세상에 퍼졌다. 태호는 준호의 편지를 발견했다. 답바. 사랑해. 나처럼 용기 내. 그 편지는 마무리였다. 사랑은 이해를 넘어 치유였다.